반갑습니다. 자, 6주차 청소년 심리 및 상담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 지나고 좀 쉬셨습니까? 너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있으면 또 우리가 중간고사도 쳐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심기일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렵게 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은 좀 안 가지시고 편안하게 수업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시 부분을 조금 보자면 전문적인 자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전문적인 자질 부분에서도 활동에 필요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식은 상담 이론이나 내담자의 발달 단계, 성격의 구조화나 형성 과정, 심리적인 역동과 같이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새로운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례 지도의 방법이라든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심리적 역동, 그리고 연구 방법 등과 같이 상담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식 등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상담 활동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단순히 아주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이론과 기법을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통합해서 가장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은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이, 그리고 전문적인 개입 능력이나 일반적인 대인 기술 등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기술을 그 지식과 기술 외에도 상담 현장에서의 행정 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기관에서의 잘 어울리는 어떤 인하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기관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추진 능력이라든지, 연구하는 능력이라든지, 조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죠. 상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 아주 효과적인 상담자를 제시하는데,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로 그 어떤 자질 중에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상담자를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는 상담자, 그리고 상담자의 가치와 신념을 인식할 수 있는 상담자, 그리고 개방적인 상담자, 그리고 모험적인 상담자, 그리고 온정적이기도 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담자,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당당한 상담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강한 상담자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담자, 그리고 유머 감각을 지닌 상담자, 통찰력이 있는 상담자, 이런 상담자가 청소년 상담자로서는 매우 기술 있고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상담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쭉 읽는 동안에 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상담자의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과 그리고 윤리, 그런 걸 알아봤는데, 이제 끝으로 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자 범인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나 내담자와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내담자의 권리나 또 권리와 관련한 상담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에서는 살펴볼 거예요.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전문가로서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것 역시 반드시 요구되어야 할 상담자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상담자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상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진실하게 들여다보고 이로 인해서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상담자가 내담자를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 교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자가 언제나 어떻게 자신이 내담자의 욕구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로 비윤리적인 경우를 살피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윤리 기준은 상담자가 속한 집단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정해놓은 윤리적 원칙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과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보통 상담자가 속한 학회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전문가로서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것 역시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비윤리적인 경우도 살피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청소년 상담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번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내담자에게는 비밀 보장이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상담 외의 일로 상담 기간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상담을 종결하거나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자의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상담 외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물건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청소년 상담자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 을 하기 전에 청소년 상담사 윤리 강령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을 한번 살필게요.
청소년 상담사로서 전문적인 자세는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책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상담사는 자기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 상담사는 검증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상담 기법에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규칙, 법규에 대해 정통해야 하고 청소년 내담자를 보호해야 하며 청소년 내담자가 최선의 발달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전문 상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상담사는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되 윤리 강령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 강령에 따라야 한다. 청소년 상담사는 상담적 배임 행위, 즉 내담자 유기, 동의를 받지 않는 사대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교육 및 전문성의 함량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함량으로서는 청소년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을 반드시 참여한다. 청소년 상담사는 다양한 사람을 상담함에 있어서 상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상담, 그리고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교육, 자문이나 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내담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권리 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가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나 상담을 거부하거나 개입 방식을 복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 기록물에 대한 복사와 열람이 내담자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내담자의 기록물을 복사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외부 지원이 적합하거나 필요할 때 의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청소년 내담자나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자신의 질병이나 죽음, 이동, 퇴직 등으로 인하여 상담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무력이나 정신적 압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전 동의 부분에 대해서 윤리강령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내담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담 과정을 녹음과 녹화 여부 이런 것들을 사례 지도나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상담 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목표와 한계, 상담료, 그리고 지불 방법 등에 명확하게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부분은 청소년 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존엄성,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성별과 장애, 나이, 성적 취향,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 형태, 종교 등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청소년 상담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의 상담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나 태도, 신념, 행위를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관계에서는 다중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소년 상담사는 법적,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다중관계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와 연애관계나 기타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 비용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담 외에 다른 관계가 있거나 의도하지 않게 다중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보호자의 관계에 대한 윤리강령 부분을 안내할게요. 청소년 상담사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해야 하고 청소년 내담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에게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담자의 동의하에 부모에게 내담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의 윤리 강령을 안내해 드릴게요.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나 내담자의 가족 그리고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이전에 연애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강령은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와 부모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상담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 그리고 슈퍼바이저,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의 내담자 상담 시 사전에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상담 과정에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거나 비밀보장의 한계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비밀보장은 절대 지키면 안 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비밀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밀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의 내담자 상담 시 상담 의뢰자, 교사나 경찰에게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 설령 14세 미만의 내담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꼭 얻고 교사나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비밀보장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청소년 내담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강의나 저술, 동료 자문, 대중매체 인터뷰, 사적 대화 등의 상황에서 내담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기록 및 보관에 대한 윤리 강령을 안내해 드릴게요.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고요. 기록의 보관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각 기관에서 정한 기록 보관 연한을 따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기록 및 녹음에 대한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자는 면접 기록이나 심리검사로 편지, 녹음 및 동영상의 파일이나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원칙적으로 내담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기록을 제3자에게나 기관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와 보호자가 상담 기록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없는 한 삭제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을 삭제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내담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퇴직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상담을 중단할 경우 기록과 자료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나 매체를 활용해서 상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유출 또는 분실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이나 주의의 의무를 가져야 하고 내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기록이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내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상담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에 관한 윤리 강령을 안내해 드릴게요. 청소년 상담사는 자신의 사례에 대해 보다 나은 전문적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내담자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사용해서 동료나 슈퍼바이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 관련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신상정보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한 윤리강령은요. 청소년 상담사는 상담 시 비밀보장의 1차적 의무를 내담자의 보호에 두지만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부모나 그리고 관계 기관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밀보장의 한계에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의 생명이나 자신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비밀을 공개해야 하고요. 그러한 위협 목표가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그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간연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요. 그 질병에 노출되는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아동학대나 청소년의 성범죄, 성매매, 학교폭력,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신고의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것도 윤리 강령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가져야 할 윤리 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단계인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대상자인 청소년 내담자들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담에 있어서 상담의 동기는 내담자의 자발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 내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처음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 등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도 상담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어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담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지속되는 상담에서도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의 동기 부족은 우리 상담자에게는 무척 곤란한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낮은 동기의 청소년 내담자는 한 회기 동안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드러내기는 아주 끈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시한 낮은 동기의 청소년 내담자는 한 회기 동안 어려움이나 문제를 드러내기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보통 한 회기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담자가 원활한 언어나 감정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50분 정도의 시간은 집중하기에 다소 길고 특히 어른 상담자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네, 아니요,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계속 진행되기가 어렵죠. 추후에는 상담이 지속되려면 상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내담자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이 낮은 동기가 청소년 내담자에게는 상담 과정은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상담 과정이.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자를 자신을 상담실로 데려온 선생님이나 부모와 관련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자신을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상부를 주는 학교 선생님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해 상담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대리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죄송합니다. 내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리고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이 비밀 보장이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이는 청소년의 내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상담실에 데리고 온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것이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를 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소년 상담사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 다섯 번째 보면 청소년들은 부모를 비롯해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여서 청소년기에는 성장하는 과정과 여전히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청소년이 부모나 학교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의의 역량이나 관계 등에 대해서 두루 살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청소년기는 신체, 정서, 인지 발달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이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